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롭게 사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새 스마트폰을 사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주었어요. 그리고 유심을 주면서 이제 번호를 배정을 해준 거죠. 사실 그 전에도 스마트폰을 한 대를 집에 놓고 첫째와 둘째가 거의 공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자의 핸드폰이 하나씩 생긴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디지털을 잘못 사용할까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학년, 5학년인 두 딸에게 스마트폰을 사준 것은 마냥 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걱정인 것은 무작정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못하게 했다가 아이들이 더 성장해서 사춘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금단의 열매가 더 달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뒤늦게 스마트폰의 맛을 알게 되면, 게다가 사춘기가 온 후에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 맛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부모님 말이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줄 아는 지금 이 시기에 디지털 사용 교육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늦게 접근을 허용하는 방법과 반대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일찍 가르치는 것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디지털 사용을 지도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스마트폰 때문에 벌써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져다 버리고 싶은 생각 드실 텐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없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과도한 디지털 사용의 문제점과 지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잘 보시고 실천하시면서 디지털 미디어 남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역시 몸소 체험해 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점이 특히 성장기이자 학습을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아이는 소아 비만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을 보는 시간만큼 밖에서 보내는 시간과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게다가 화면을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먹게 되는 경향도 크다고 하는데요. TV를 보다 보면 괜히 출출해져서 과자 봉지 뜯고는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어린이 청소년 비만율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이 현실에서의 상호작용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특성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눈앞에 있어서 아무래도 표현에 좀 더 신경을 쓰잖아요. 나쁜 표현을 쓰면 또 상대방이 바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반면 온라인에서는 익명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표현에 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오히려 주목을 받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셜미디어를 볼수록 우울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라는 건데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한껏 꾸민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만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나랑 처지가 비슷한 주변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오는 거죠. 그만큼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또 스마트폰은 인지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우선 수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켰다가 한두 시간이 훌쩍 흘러간 경험 있으시죠? 저도 최대한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쩌다가 다짐이 깨져서 보다가 보면 금세 2시간이 흘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2시간 후에 잠들면 나은데 어두운 곳에서 밝은 영상을 한 2시간 정도 보고 나면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 잠이 오는데 블루라이트 같은 이런 인공광을 계속 보다 보니까 영상을 끄고 나서도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밤을 꼴딱 새거나 완전히 새지 않더라도 몇 시간 못 자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저희 옛 제자들 중에서도 학교에 와서 조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졸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연락을 해보면 100이면 100 다 스마트폰을 밤중에 몰래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주의 집중력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잠을 잘 잔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주의 집중력이 또 떨어져요. 전자기기는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터치하면 바로바로 반응도 오고 색과 소리가 막 번쩍번쩍 화려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사람들의 집중력이 30% 이상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야외 활동 그리고 신체 활동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야외 활동, 신체 활동을 늘려주셔야 하는데요.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일이 없도록 의도적으로 외출을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특별한 체험을 해도 좋지만 단순히 산책하고 나들이 하는 것도 좋고 안 되면 장이라도 보는 거고요. 캠핑을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또 아이들이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보내는 하루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면 바깥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공원이나 놀이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도 좋고 실내 놀이터를 데려갈 수도 있겠죠. 캐치볼 같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기 힘들 때는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다음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제한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사용하되 그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한을 해야 할 텐데요. 어른도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게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사용 시간 제한은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10대들이 하루 최대 9시간까지도 화면을 본다고 하고요. 8에서 12세, 즉 초등학생들이죠. 이 아이들도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씩 화면을 본다고 해요. 이는 정말 너무 과도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는요, 공부는커녕 현실 세계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요, 5에서 18세 아이들에게 기술 사용에 대해서 일관된 제한을 둬야 한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링크처럼 자녀의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해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학습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최대 2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해 두었거든요. 유튜브도 제한해 두었고요. 스마트폰은 사용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남용에 관한 한 연구를 보면 인터넷 포르노의 가장 주된 시청자층이 12에서 17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해서 부적절한 웹사이트와 앱을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또 아이가 즐기는 게임이 뭔지 실제로 함께 플레이를 해보면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하고요. 논 스크린 타임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논 스크린 타임, 즉 화면을 보지 않는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늘상 핸드폰 들고 침대에 누워있고 밥을 먹을 때도 소파에 누울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건강한 정신과 일상까지 파괴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TV를 꺼서 기기 없이 온전히 오프라인에 머무는 논 스크린 타임을 만들어 주세요. 우선 식사할 때 스크린을 꺼야 되겠죠. 가족과 함께 대화하면서 밥을 먹도록 합니다. 또 숙제나 공부를 할 때 핸드폰을 걷어서 스크린을 끄도록 합니다. 영어 영상을 본다거나 QR코드를 이용해서 강의 영상을 보는 경우는 물론 제외하고 줘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책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꺼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특히 부모가 함께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인데요. 아이가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TV를 틀어놓고 보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구글,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같은 SNS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더욱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자의 충동을 자극합니다.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다음으로 넘기면 좋아할 만한 영상, 피드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게 하고, 또 좋아요 누르면 또 그게 좋아서 또 올리고, 끊임없이 인터넷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충동을 자극하는 알고리즘은요, 웬만한 성인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순식간에 빠져들어서 일상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제하지 못한 디지털 기기는 학업과 직업, 이런 생활에 모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이는 또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과 지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잘 적용하셔서 아이가 현명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모든 부모님을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